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며칠 사이에 계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어떤 그런 피해자화 시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위를 추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피해자화냐? 바로 한동훈 대표한테 물병을 던졌다. 물병 세례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 얘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던 14일 밤입니다. 오후죠. 그때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물병을 집어던졌다. 뭐 이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의원들의 단체방 메시지도 유출이 되고, 그리고 의원총회가 열렸던 의총장이 녹음 파일도 언론사로 흘러들어가서 JTBC 그리고 TV조선 이런 데로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봤더니 의총장도 친한계 쪽에서 결국 이런 것들을 유출을 한 거다, 그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당시 의총장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고 난 직후니까 의원들의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당일날 실제 음성 파일을 보면 이 실제 음성 파일이 TV조선하고 JTBC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이 파일에는 어떤 물병을 던져서 어딘가 부딪히거나 물병을 던졌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물병이 날아들어서 피했거나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는 등 어떤 정황, 그런 정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그런데도 일부 언론들이 친한계 의원이나 또는 사무처 당직자의 전원을 통해서 물병 세례다 이런 자극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계속 보도를 어제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당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허위 사실을 언론에 흘린 이 친한계가 결국 이 친윤계를 악마화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한 대표의 정계 복귀를 위해서 미리 한 대표를 피해자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전 작업이다, 밑밥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에 대한 강한 반발이 있었어요. 자, 일단 당시의 상황은 적나라하게 공개가 됐죠.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방송사들 두 곳을 통해서 일단 세게 공개가 되는데, 방송사들도 그 가운데서 물병을 집어 던졌다거나 이런 식의 것은 전혀 찾지를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물병 세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라면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자, 이날 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아니, 왜 한동훈 대표 당신은 우리 의총에서 결정도 되지 않은 거를 갖다가 대통령을 보고 무슨 위헌이다, 불법이다, 위법이다, 위법 비상계엄이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이거 당대표 자격으로 의총을 과정을 거치고 나서 해야지, 당대표 자격으로 그렇게 의견 표명하는 게 맞지 않는다 이렇게 따졌고, 또 어떤 다른 의원님은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이미 다 아시죠. 저는 한 대표가 더 이상 당대표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 대표님이 좀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 생각 아주 오래전부터 했다. 이 탄핵안 있었던 것도 누구 때문이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에 의총이라던가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당대표로서 얘기를 하는 거다 라면서 이제 자기 잘못을 이제 회피를 했죠. 근데 이제 친윤계의 이 의원, 나는 더 이상 당대표로서 한 대표가 이제 더 이상 수행하는 게 옳지 않다, 당대표 그만두셔야 된다, 이 얘기 왜 나왔냐, 그리고 이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라는
하면서 이제 한 대표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바로 그 탄핵소추안에 들어있던 그 부분인데요. 탄핵소추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여러분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법이다, 위헌이다, 이런 내용뿐 아니고 뭐가 있었냐? 바로 추경호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 공범이다. 예, 내란 공범이다. 이런 이야기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는 왜 들어갔느냐? 바로 계엄을 선포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마자 한동훈 대표 뭐라고 합니까? 제가 국민들과 함께, 예, 자, 이거 불법 계엄 뭐 이런 거 막겠습니다. 예, 반드시 되돌려 놓겠습니다. 이러면서 뭐 난리를 피우고 당장 대통령 직무정지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의원들은 다 아시다시피 그게 다 녹취록도 다 공개가 됐죠. 아니, 그 텔레그램방, 메시지방도, 단톡방도 공개가 되는데, 그 안에서 어디로 모이자, 어디 지금 막혔다, 지금 난리 났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우왕좌왕해요. 그래서 일단 당사로 모이자 그랬다가 뭐 담 넘어가는 게 맞느냐 틀리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막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어떻게든 이걸 대책 회의를 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정확한 메시지 의도도 파악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은 국회로 들어갔고, 어찌됐든 바로 열어줬기 때문에 그 병력, 경찰도 그렇고 그 계엄군들도 그렇고 당시에 열어줬죠. 열어줘서 국회의원들은 다 들어가시라고, 그 저기 보좌관들하고 국회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가시라고 그래서 다 들여보냈습니다. 다 들어가고 나서 또 이제 추가로 헬기 타고 저기들이 일부러 그 진입해가지고 뒤늦게 또 진입을 해서 막 자기들끼리 돌아다니고 소화기 뿌리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문제 됐는데 여기서 뭐 공범이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는 데다가 대통령 자체를 불법이다, 위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었어요. 직무정지를 시켜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도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먼저 나서서 계속 위법이다, 불법이다 이런 얘기를 떠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법이 되고 불법이 되고 갑자기 내란죄라는 것으로 프레임이 씌워지더니 국민의힘 의원들도 내란 공범이다 이렇게 막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1차 탄핵소추안에는 없었는데 2차 탄핵소추안 14일날 올라왔던 거는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 공범이라고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통과가 됐으니 내란 공범이라고 인정한 꼴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친한계 의원들도 그 뭐 12명 뭐 친한계 의원들하고 뭐 소장파라고, 무슨 소장파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12명이 배신을 했는데, 그렇게 12명이 배신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탄핵안이 누구 때문에 작성된 거냐, 당신이 그렇게 당신이 저들을 이롭게 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탄핵소추안에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된 거 아니냐.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헌법재판소에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냥 여론을 통해서 마녀사냥해서 그냥 뭐 내란 공범이다 해가지고 다 수사받고 배지 떨어지고 그런 엄청난 사안이 발생합니다. 그냥 보수의 괴멸이 되는 거죠. 보수의 괴멸. 자, 한 대표 당시의 한 대표 뭐라고 했느냐? 탄핵이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다들 알고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죠. 아니요. 아주 그냥 큰 소리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표가, 아니 여러분, 비상계엄을 제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투표를 했습니까?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의원들이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화가 났겠죠. 의원들은 사실 화가 많이 났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있었던 내용들이 뭐 단체 메시지방 유출부터 시작해서 그 의총장에서 있었던 게 녹음이 돼가지고 바깥으로 흘러나갔고, 거기에 언론에다가 뭐 귀에다 대고 속삭였느니 물병 세례라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흘린 겁니다. 그거를 언론들이 받아서 쓰는 거죠. 근데 그냥 쓰기만 했으면 괜찮은데 제목에다 달아요. 제목에다. 근데 확인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저기 이상희 의원, 미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상희 의원이 호소문을 내고 언론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사실 확인도 좀 해라. 좀 사실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어? 자증해달라. 너무 왜곡하고 과장해서 보도하지 말아달라. 어? 아니, 실제로 그날 어떤 한 의원이 격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물병을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탁 내리쳤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리친 거하고 물병을 던진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이상한 소리 하니까 물병을 탁 내리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물 담겨있던 게 조금 뿜어져 나왔겠죠. 자기 자리에서 본인 옷만 더러웠겠죠. 뭐 주변에 몇 분 튀었을지언정 한동훈 대표한테 던진 건 아니니까. 근데 이걸 물병 세례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물병을 여러 사람이 집어넣어서 많은 개수의 물병이 던져진 것을 보고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물병을 던졌다. 한 개만 던졌으면 물병을 던졌다로 표현을 해야 되죠. 근데 그 던진 것도 아니야.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내리신 거예요. 근데 이걸 물병 세례했다. 최소한 5명 정도는 물병을 던져줘야지 이게 물병 세례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물병 세례라고 굉장히 과장했고 왜곡했어요. 그리고 누군가 귀에 대고 배신자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배신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큰 실수를 한 거다. 자기 눈을 자기가 찌른 거다. 저기 한동훈 같은 사람을 갖다가 법무부 장관을 시킨 거는 자기 눈을 자기가 찌른 거다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원망하는 말도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게 뭐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한동훈을 이제 우파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전당대회 당시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윤석열의 적자다 한동훈이. 근데 전혀 아니었죠. 전혀 아니었고 윤석열의 등에 칼을 꽂은 사람이다라고 지금 다 평가가 되고 있죠. 근데 정말 어떤 의원님이 정말 귀 속에다가 배신자라고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냥 기사를 써버리느냐. 그렇게 쓸 것 같으면요. 저희도 이제 많은 기자들이 이제 국회를 출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의원님들이나 보좌진들이나 아니면 사무처 당직자들 이렇게 통화도 하고 얘기도 듣고 그러는데 거기서 나오는 뒷얘기 가지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쓸 수 있어요. 정말 많은 이야기. 예. 근데 그렇게 보도하면 안 되거든요. 침소봉대하고 왜곡하고 과장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이 보좌진 협의회에서도 이런 얘기 하기가 참 힘든데 보좌진 협의회가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가 성명을 냈어요. 성명을 내고 아니 초과상관이 다 너 우리 당만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 의원총회 녹취록 유출은 참으로 철없는 행동이다. 이거는 지금 녹취록 유출한 사람을 갖다가 지적한 거거든요. 그럼 녹취록 유출한 건 누구냐? 레이더를 싹 돌려보니까 친한계의 그러니까 한동훈의 빠인 어떤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이 녹취록을 뿌렸답니다. 이 녹취록을 유출했답니다. 그리고 그 단톡방을 유출한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의원님이시죠. 그 의원님이 유출을 한 거죠. 어떻게든 친윤을 악마화시키고 친윤을 이상한 이미지로 만들어서 친윤을 쪼그라들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한동훈의 정계 복귀의 어떤 한동훈을 피해자로 만들어서 정계 복귀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영세 의원님도 사실 이 국민의힘 참 보좌진 협의회의 그 보도자료인데 성명서 그 파일을 캡처한 거를 자신의 페이스북에다 올려놓고 어제 뭐라고 하셨냐면 이건 단순히 철없는 정도를 한참 넘는
아주 당의 단합을 크게 저해하는 아주 매우 저열한 행위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